171번입니다. 지금부터는 도시 구조에 관련된 문제를 보겠어요. 자, 171번. 도시 공간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됐어요.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설명한 이론이 3개가 있어요. 제가 동선다 이런 말을 해요. 동심원, 선형, 다핵심. 이거 체크포인트로 보겠는데 일단은 문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1. 도시 공간 구조의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은 교통의 발달이지 소득의 증가와는 관계가 없다. 교통과 소득도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버제스라는 사람은 도시의 성장과 분화가 교통망을 따라서 확대됐다. 여기서 교통망을 따라서 확대됐다라고 설명한 사람이 3번째 해당되는 호이트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뒤에 체크포인트로 보겠어요. 그래서 2번은 틀렸다라고 하는 거. 3번 호이트는 도시의 공간 구조가 침입과 경쟁 등의 과정으로 나타난다라고 보았던 것이 버제스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바꿔놨어요. 그래서 버제스는 동심원 이론, 호이트는 선형 이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부채 선입니다. 교통로를 따라서 부채 모양으로 퍼져갔다라고 설명한 사람이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라고 한다면은 버제스는 동심원 그래가지고 원이 5개 모양으로 퍼져갔다라고 설명을 할 때 침입과 경쟁의 과정으로 나타난다. 침입과 천이의 과정으로 설명을 했어요. 4번. 동심원 이론은 점이지대는 고급지도보다 도심으로부터 원거리 위치한다. 근데 틀렸어요. 이거 이제 뒤에 체크포인트로 보겠는데 중전, 저, 고통 이 5단계가 있어요. 중심 업무, 전이라고도 하고 점이라고도 해요. 저 고통이기 때문에 중전마마 저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기억하자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거리가 아니고 가깝게 있습니다. 해서 틀렸습니다. 5번. 다핵심 이론은 핵이 여러 개다 이거예요. 공업, 소매, 고급주택이 있고 도시 성장에 맞춰 핵심의 수가 증가하고 특화될 수 있다고 설명을 하죠. 5번이 맞습니다. 해서 171번의 정답은 5번이고 바로 도시 공간 구조를 체크포인트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도시 구조는요, 3사람, 동선다. 동심원, 선형, 다핵심. 그리고, 동심원은 버제스, 동버, 선호, 선형은 호이트, 다해울, 해리스 울만. 2사람은 다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씩은 동심원이고 2사람 나오면 다핵심입니다. 동심원, 버제스, 동버, 선호. 이 2사람 기억합니다. 언제? 동심원 언제? 버제스가 20년대입니다. 시카고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요. 그때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중전마마 저 고통스러워요. 중심 업무지대. 이게 상업지대입니다. 전이 변해간다. 이게 슬럼가예요. 슬럼가. 그래가지고 도시가 이렇게 변해간다. 그 다음에 저소득, 고소득, 통근자. 그래서 이 전이지대가 슬럼가기 때문에 이게 어떤 말과 연관되느냐면은 동심원 이론에서는 저소득일수록 교통이 좋은 곳에 입지를 합니다. 자, 그런데 선형 때는요, 선호, 이제 1930년대 와서 전국의 도시를 다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교통로를 따라서, 핵심은 교통로를 따라서 퍼져간다. 근데 퍼져갈 때 누가 주도를 하느냐? 고소득자가 주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득자가 교통이 좋은 곳에 들어가요, 먼저. 그러면 나중에 주거 환경이 떨어질 때 이제 하향 여과를 통해서 저소득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동심원과 선형의 차이점은 동심원 때는 누가 교통이 좋은 곳에 간다고요? 저소득자가. 왜? 일자리 때문에. 그런데 선형 때는 고소득자가 교통이 좋은 곳에 간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40년대가 되니까 이제 도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개 핵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유사업종은 모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업종이 다를 때는 분산한다는 거예요.
어떤 업종은 지불 능력이 부족하대요. 그런 업종이 뭐냐면 물류 같은 업종이에요. 물류 같은 업종은 도심에 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외곽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의왕에, 부산 같은 경우는 양산에, 이렇게 이제 군데군데 핵이 생긴다고 설명한 것이 다핵심입니다. 순서는 동선다. 예, 그리고 두 사람은 다핵심.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은요, 관련된 문제를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172번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자고요. 자, 동버, 버제스는 동심원, 동버, 버제스가 동심원, 그리고 중심머무 지구와 저소득 주거지 사이에 점이가 있다. 점이라고도 하고 전이라고도 하고 순서는 중전마마 저 고통스러워요. 그러니 1번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2번 호이트는 선영, 선호, 동버, 선호. 그 다음에 도시의 성장과 분화는요, 교통축, 부채꼴. 이 선형이라는 것은 부채 선자 모양이에요. 부채꼴 모양으로 확대되어 간다. 누가? 고소득자가. 예, 그래가지고 이제 주도를 한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맞습니다. 동버, 선호.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리스와 울만은 이제 두 사람이죠. 다핵심이죠. 교통축을 적용하여 개선한 이론이 호이트의 선용 이론이다. 순서가 틀리죠. 그러니까 호이트의 선용 이론이 교통축을 적용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 호이트 이론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해리스와 울만이 나오죠. 다핵심이 나오죠. 그러니 4번은 3번은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4번 헤이그의 마찰. 우리 첫 글자로 니막티, 리카도의 차액지대, 막스의 절대지대, 튀넨의 위치지대, 그 다음에 알론소의 알론소의 입찰지대, 그 다음에 헤이그의 마찰, 니막티 아래, 차절이 임마. 한번 기억해 보세요. 니막티 아래. 그 다음에 차절이 잘 나오는 거니까 차액지대, 절대지대, 위치지대, 입찰지대, 마찰지대. 예, 마찰비용. 니막트의 아래 차절이 임마. 예, 그래서 4번 뭐냐면 헤이그가 마찰비용 교지 맞습니다. 기억해야 되는 용어 중에 하나예요. 알론소 입찰지대, 그리고 핵심 단어는 가장 높은 지대.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니막티 아래 차절이 임마. 이렇게 기억해 가지고 172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73번입니다. 자, 이렇게 물었어요. 말하자면 유사한 업종은 뭐라고 한다고요? 집적을 한다. 다른 업종은 분산한다. 그리고 두 사람 나왔네요. 그러면 다핵심이죠. 예, 한 사람씩만. 아까 동버, 선호, 그 다음에 두 사람 나온 거. 그러면 무슨 이론? 다핵심. 뭐 주는 문제가 됐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74번입니다. 입지와 공간 구조를 묶었어요. 이렇게 사람 이름이 좀 나와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암기를 해야 되는데, 자, 이 기어 컨버스라는 사람은요, 다음 강의에 입지에서 제가 네 사람을 이야기할 건데, 크래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때에 나오는 사람이 컨버스고 분기점을 설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소비자들의 상점의 구매를 설명할 때 실적거리, 시간거리 이런 것들을 뿐만 아니라 효용이라는 비용 공간 요인도 고려해서 마찰계수라는 것을 설명한 사람이 허프라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다음 강의에서 이렇게 네 사람 이야기할 거거든요. 자, 이 네 사람이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네일리의 인력, 컨버스의 분기점, 허프의
확률, 크래커 중인분학, 크래커 중인분학. 이 컨버스는 이 사람 중에 세 번째의 분기점을 이야기한 사람이고, 기억을 이야기한 사람은 네 번째에 해당되는 허프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이거는 좀 반복을 해야 되는 좀 파트예요. 그 다음에 니은, 호이트는 저소득의 주거지가 형성 요인으로 도로의 그 다음에 주요 간선도로의 근접성을 제시했다. 호이트는 선용 이론인 건 맞는데, 호이트에서는 고소득자가 뭐냐면 주거 입지를 주도를 합니다. 바로 이 단어가 틀렸어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넬시라는 사람이 이게 31회 때 처음 등장을 했는데, 이 사람은요, 특정 점포가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입지해야 되는가를 8가지로 제시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처음 나온 사람이니까 그렇게 중요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 맞고요. 이 넬시라는 사람이 강조한 것이 뭐냐면 양립성을 강조했어요. 소매 점포를 8가지를 고려해서 입지를 해서 이제 해야 된다. 양립성, 그러면 서로 어울려야 된다. 옆에 점포와 어울려야 된다. 고객을 주고받아야 된다. 보완 관계가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베스킨라빈스와 던킨도너츠를 예를 들 수가 있어요.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먹으러 왔다가 옆에 도너츠 있으니까 도너츠 사러 가고, 또 도너츠 먹으러 왔다가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고, 고객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 소매점은 매출이 올라간다 라고 설명을 한 것이 넬시라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니을, 알론소의 입찰지대, 리막튀 아래 차저리 임마. 다시요, 리막튀 아래 차저리 임마 해갖고, 알론소라는 사람은 입찰지대, 입찰지대는 최대 가격,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니을은 맞는 지문이고, 그렇다면은 174번의 정답은 디귿과 니을이 맞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자, 여기는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고요. 외국 사람 이름이 암기가 안 된다는 게 여기에 단점이 좀 있죠. 반복해서 외국 사람 이름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175번에서 입지계수라는 것을 계산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입지계수는요, 업종의 집중 정도를 설명을 하고, 입지계수를 통해서 기반과 비기반을 설명을 하게 돼요. 이거는 체크 포인트로 보겠고요. 일단은 계산 문제를 먼저 보면은 항상 밑에는 전국의 비율이에요. 밑에는 전국의 비율, 위에는 지역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A 지역에 X산업을 이야기했잖아요. X산업의 전국의 비율은 400분의 얼마가 돼요? 240이 돼요. 400분의 240은 0.6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A 지역이니까 A 지역은 뭐가 돼요? 200분의 100이 되는 거죠. 계산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0.83이 나와요. 기억은요. 니은은요, 뭐라고 했어요? B 지역이니까 밑에가 전국의 비율에 400분의 160이 들어가요. 밑에는 전국, 위에는 지역, 지역의 산업이죠. 그러면 이제 B지역은 얼마입니까? 200분의 60이 나오는 거죠. 이거 계산했더니 B지역은 0.75가 나오고, 그러면 이제 0.83과 0.75가 되는 것이 3번이에요. 그래서 175번의 정답은 3번인데, 입지계수는 위에가 지역의 비율, 밑에가 전국의 비율,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는 계산 문제가 되겠어요. 입지계수의 계산 문제가 32회 때도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도 33회 때는 이걸 또 계산 문제가 나오기는 어렵겠고, 그래서 입지계수와 관련된 말로 나온 문제를 지문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입지계수라는 게 뭐냐? 입지계수라는 것은 바로 여기
어떤 산업의 전국의 비율, 지역의 비율을 계산을 해가지고 1보다 크다 그러면 기반이에요. 기반은 수출이에요. 1보다 작다 그럼 비기반이에요. 그 지역의 산업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마도 말로 나온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기반 승수라는 말을 물어볼 여지가 있어요. 개론에서 승수라는 것은 뭡니까? 앞에 있는 말이 밑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밑에가 기반이고 위에가 총고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 총고용은요, 우리가 비율로 따진다면은 기반 비율분의 비기반 비율이 1이 되는 거죠. 우리가 1이라는 건 전체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기반 승수는 비기반 산업 비율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러면 비기반 산업 비율은 1 빼기 기반 산업분의 1이 이제 기반 승수가 되고, 이거는 1 빼기 비기반 비율분의 1이 되는 거죠. 이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밑에가 기반 비율이기 때문에 승수가 커지려면은 기반 비율이 작을수록, 만약에 비기반 비율이 클수록 승수가 커진다. 이런 정도를 하나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승수가 커진다는 건 고용 효과가 커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반 승수를 통해서 이제 그 지역의 발전을 설명하게 되는데, 고용이 많아지려면 기반 승수가 커져야 되고, 기반 산업이 고용을 주도를 하는데, 그러려고 한다면은 기반 비율이 작을수록, 반대로 비기반 비율이 클수록 고용 효과가 커진다. 이런 지문 하나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복습 차원에서 합쳐서 1이 되는 것, 지분 비율과 저당 비율 합치면 1이죠. 부채 비율이 아니라는 것, 그 다음에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 합치면 1이죠. 그 다음에 기반 비율과 비기반 비율 합치면 1이라는 것, 이 세 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곱해서 1이라는 건 역수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연금형가와 저당, 현저, 감채와 연내 두 개는 역수관계라는 것, 이런 것 참고로 기억을 하시고요. 기반 비율이 작을수록 비기반 비율이 클수록 고용 효과는 커진다. 이런 정도 지문을 기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176번에 말하자면은 이제 입지계수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말하자면 뭐라고 했어요? 기반 산업은 입지계수가 1보다 큰 걸 따지는 건데, 밑에는 무슨 비율이 들어간다고요? 전국의 비율. 밑에는 이제 위에는 지역의 비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X산업의 전국의 비율은 190분의 80이 돼요. 근데 190분의 80은 계산하면은 0.42가 나와요. 자, Y산업은요, 190분의 60인데, 100분의 60은 0.31이 나와요. 그 다음에 190분의 50은요, 얼마가 나온 거니? 0.26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전국의 비율이 되죠. 그러면 이제 지역의 비율을 따졌더니, 그러면은 이제 A지역을 봤더니요, A지역은 여기 이제 물음표가 있는 걸 보니 190분의 30은 0.33 아닙니까? 여기도 0.33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Y산업은 밑에가 뭐가 돼요? 0.31이고 이게 밑이 되는 거고요. 이게 이쪽에 있는 게 위가 되는 거잖아요. 위가 밑보다 크면은 1보다 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A지역은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여기 0.33은 0.31, 0.26보다 크니까 두 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B지역 밑에는요, 0.26보다도 저기 크게 되려면은 이제 여기 물음표 나온 걸 보면은 이거는 0.3이 되고 100분의 30이고 여기는 0.5가 되니까, 그러면 0.5가 0.42보다 크죠. 그러니까 여기는 B지역은 1개가 나와서 A지역은 몇 개? 2개, B지역은 1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뒤에 체크 포인트에다가 계산을 해놨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는데, 이거 입지계수는 밑에는 전국의 비율, 밑에는 지역의 비율 해갖고 계산하지 말고 밑을 계산해갖고 위가 밑보다 큰 것은 1보다 크잖아요. 그리고 이제 1보다 작은 건 뭐가 돼? 밑보다 작으면 1보다 작잖아요.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 176번의 정답은 5번이고, 그래서 이게 32회 때 출제된 문제이기 때문에 33회 때는 말로 나온 문제로 체크 포인트를 점검을 하시고 176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